반갑습니다.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신라말 사회 혼란입니다.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가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세력이 약화되었을까?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바로 신라말의 사회 혼란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사회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자, 일단은 신라가 혼란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이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국 통일을 이루고 나서 신라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등장하면서 신라를 장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등이 엄청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귀족 세력을 억압했죠. 그 예가 바로 관료전이었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면서 귀족의 권한은 매우 약화됐었죠. 하지만 신라 하대, 그러니까 신라 말에 오면 다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병덕왕 때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노급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신라의 제도를 하면서 언급한 적인데, 노급이 부활했다는 말은 다시 귀족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노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수조권과 노동력 그리고 특산물까지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동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력까지 특산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귀족이 엄청나게 다시 자신의 권한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노급 부활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해공왕 때 오면요, 이 해공왕이라는 왕은요 어린 왕이었어요. 이 어린 왕이 등장하자 각지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급기야 해공왕은 살해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귀족에게. 자, 96각간의 난이라고 하는데 96개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96개의 각간이라는 세력은 귀족들이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은 분열됐다. 귀족이 분열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왕위 다툼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귀족은 왕위를 놓고 서로 싸웠죠.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분열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상대등이라고 써놨는데 이 상대등의 위치가 점점 변하거든요. 처음에 상대등은 기록에 따르면 버풍왕 때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버풍왕 때든 버풍왕 이전에 만들어졌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상대등이 신라 초기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화백회의에 참가하고요, 그리고요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맞죠? 상대등이 화백회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해서 제가 상대등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죠.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세력을 대등이라 불렀고, 그 대등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해서 상대등, 즉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등이 통일 신라 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등이 권한이 약해집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상대등은요 어떻게? 바로 시중에 비해서 상대등이 낮아진다. 이해갑니까? 시중에 비해서. 왜? 왕권이 강화되면서 노급이 어떻게 됩니까?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면서
왕의 비서였던 시중보다 상대등의 권한이 약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기에 오면 상대등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력한 왕이 후보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대등이 되면 이제 유력한 왕이 후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력한 왕이 후보자. 그러니까 상대등이 되면 나는 이제 다음 왕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 왜? 귀족들 중에 이제 왕이 나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귀족들 중에 왕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왕계, 그러니까 왕의 자손들이 왕을 이뤘다면 이제는 반란을 통해서 귀족들도 왕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왕위 다툼이 심화되겠죠. 이렇게 상대등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최고 귀족으로서 화백회의를 주관했다가 통일 이후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노급이 폐지되고 시중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왕의 비서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가 지금 이 시기 신라 말에 오면 유력한 왕이 후보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상대등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대등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왕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부터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상대등이 또 다음 왕을 죽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무려 20명입니다. 150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겠지만 150년 동안 10명의 왕이 교체됐다고 해도 한 왕은 15년. 그런데 여기서 20명의 왕이 교체됐다는 것은 한 왕의 평균 재임기간, 임기가 7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면 곧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상대등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귀족들이 계속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겠죠. 대표적인 귀족들의 반란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원창.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도 유력한 왕위 후보자였고 왕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거됐죠.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거됐고 어쨌든 그러자 그 왕이 되지 못했던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반란을 했던 게 김원창입니다. 이때 사실 수많은 세력들이 동조했고요. 또 장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고 해상왕으로 알려져 있죠. 신라 말기에 해상왕으로서 청해진을 건설했던 이 장보고도 사실 유력한 자기의 딸을 유력한 왕위 후보자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왕위 계승에 참여하려고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진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김원창이라든지 장보고와 같은 유력한 귀족들의 반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자, 이렇게 중앙에서 왕위 다툼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수탈만 있을 뿐입니다. 왕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나온다라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한 돈을 백성들에게 모으다 보니까 귀족들은 당연히 농민을 수탈합니다. 귀족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방안은 바로 뭐였습니까? 노급이었죠. 노급을 통해서 노동력, 수적권, 특산물을 수탈하면서 백성들이 힘들었고요. 이렇게 귀족들만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정부 또한 무능해서 이런 귀족들을 제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치를 하면서 이들 또한 수탈을 합니다. 세금 수치를 명목으로 계속 백성들을 수탈하니까 백성들은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결국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죽게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농민 몰락이 심화되고요. 결국은 참지 못한 지방민들이 봉기합니다. 대표적인 지방민들의 봉기가 뭐냐면은 진성여왕 때 있었던 원종 애노이 반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더 이상 이제 신라에는 희망이 없다. 신라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신라에서 스물스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호종입니다. 호종은 지방 세력입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요.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 즉 새로운 세상을 이제 구축해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라는 몰락해갔고 호족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죠?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신라하대의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심해졌으며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다. 신라하대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심해졌으며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다.